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제가 저번에는 인생책 10권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요, 저의 삶을 뒤바꿔버린 독서 스킬, 독서법 10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전에 정말 독서쩔이었습니다. 독저였어요. 어떤 책을 다 읽어도 내가 도대체 뭘 읽었지? 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독서쩔이었습니다. 내가 읽은 책 내용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려고 혼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 습관의 힘이란 책은 습관을 길러주는 좋은, 더 이상 뭔가 할 이야기가 없는 딱 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 독서법들을 실천을 하면서요, 지금은 책 한 권을 읽어도 할 말이 넘쳐나고, 유튜브 컨텐츠든 아니면 글을 쓰는 것이든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자신감이 지금 짱짱맨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인생 스킬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들을 빠바방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보기. 자, 제 인생을 바꾼 10가지 독서법. 첫 번째, 필사 독서입니다. 제가 한참 독서를 시작할 때가 2016년도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제가 쓰던 노트들을 보면 글씨가 아주 그냥 빼곡하게 계속해서 있을 정도로 저는 이때 당시에 열심히 필사하고 열심히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필사라는 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책 한 권을 통째로 필사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발췌해서 발췌 필사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는데요. 어떤 것이든 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골라서 전체 필사를 해보는 것도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이 자식이. 모든 문장을 필사를 했을 때 그 장점은 정말 엄청나지만, 저는 또 읽고 싶은 책도 너무 많고 해서 책 한 권을 통째로 하는 필사를 시도하지는 않았고요. 책을 읽다 보면 문장력이 너무 좋아서 이 문장은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필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내용이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발췌 필사를 했었어요. 시간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전체 필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자, 독서법 두 번째, 접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못 읽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다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책을 보는 경우는 정말 저의 인생책이라고 하는 책 이외에는 다시 들여다보지 않아요. 하지만 훑어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훑어보려면 표시가 있어야 돼요. 표시가 있어야 내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봤었는지 딱 그 부분만 골라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책 같은 걸 보면 중간에 많이 접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접힌 부분만 골라서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재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책을 한번 읽을 때 접으면서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그 부분만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어떤 책들은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계속 접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책들은 아예 그냥 재독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생각으로 아예 접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내용이 풍성하고 정말 이 책은 막 두고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책들에만 접는 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 책들에는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이 책은 두고두고 볼 책이야 라고 저 스스로 표시를 해줍니다. 빠밤! 세 번째, 느린 독서입니다. 느린 독서? 그게 뭐야? 저는요, 독서를 정말 천천히 해요. 책 한 권을 가지고 어떨 때는 거의 한 달 내내 그 책 한 권을 붙잡고 있을 때도 있고요. 보통은 책 한 권을 다 읽으려면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일부러 느리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책을 볼 때는 느릴 수밖에 없어서 느린 독서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접으면서 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가 다시 글을 적어보거나 저의 생각을 적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서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다독이라고 하죠. 책을 많이 읽는 걸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유일하게 올바른 독서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책을 더 잘 이해하고 책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더 빠른 독서, 더 많이 읽어내는 독서보다는 느리지만 더 많이 흡수하는 독서를 지향합니다. 빨리 이 책을 다 읽고 또 다른 책도 읽어야지. 물론 그렇게 어떤 욕구가 막 올라올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치만 한 번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병행하시면서 느린 독서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빠밤! 네 번째, 쓰기 독서입니다. 뭐 쓰기? 야 아까 너 첫 번째 필사 얘기했었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필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온 필사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쓰기를 해보는 거예요. 일기 쓰듯이 적으시면 됩니다.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책을 읽다 보면 분명 감명 깊은 부분이 한 번씩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줄만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한두 줄이 나중에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날은 뭔가 필이 팍 와가지고 5줄, 10줄, 어떨 때는 노트 한 바닥, 두 바닥, 몇 페이지를 이렇게 적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 저의 노트를 한번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예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에 오전 9시 41분에 글을 적었습니다. 해리포터를 읽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해리포터 1권을 다시 읽고 있다. 모든 마법사들이 볼드모트를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 11년 동안의 암흑기를 통해 볼드모트를 향한 두려움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못하게 했다. 그리고 볼드모트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딱 두 사람, 해리포터와 알버스 덤블도어다. 이 두 사람은 이 소설의 용기의 상징이다. 다른 이들의 두려움에 감염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용기를 전파한다. 볼드모트라는 인물은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 어떤 것을 형상화하고 있을까? 두려운 나머지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존재나 현상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6, 70년대였다면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서도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에 두려워 항거하지 못하는 평범한 민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엔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한 바닥 전체를 적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독후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2016년이면 제가 29살인데요. 29살에 다시 독서를 시작을 하면서 해리포터를 다시 봤는데 그때는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적었었는데요. 소설을 읽든지 아니면 비문학을 읽든지 읽다가 뭔가 깨닫는 어떤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을 붙잡고 멈춰서 쓰기 독서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활동들을 시작을 할 때는요, 한두 줄 적는 게 고작이었어요. 아, 이 부분은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 아, 내 사고가 뭔가 트이는 느낌이다. 요 정도만 적고 왜 그 사고가 트이는지 그런 이유들을 적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적다 보니까 쓰는 것도 실력이 되고 독서 활동 자체가 저에게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 주더라고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이런 쓰기 독서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른 영상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5번째, 뇌피셜 말고 책피셜입니다. 자, 방금 전에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뭔가 감명 깊은 그 깨달음의 순간들에 쓰기로 나의 생각을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쓰기만 할 게 아니라 말로도 표현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아웃풋 활동인 거거든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말하는 실력 또한 커집니다. 완전 일석이조인 거죠. 말하는 실력도 커지는데 독서의 능률 또한 커지게 됩니다. 자, 뇌피셜 말고 책피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보통은 내 생각을 전하는 그런 뇌피셜 활동을 하죠. 이번에는 책피셜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카페에서 친구랑 만났을 때, 야, 내가 지금 책 읽은 내용 너한테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단 그 책 내용과 좀 비슷한 어떤 수다의 내용이 분명 있어야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뭔가 습관을 들여보려고 해도 뭐 잘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친구들 사이에서 나왔다면 그때 딱 내가 읽었던 그 습관에 대한 책 내용들을 빨리 끄집어내 올 때입니다.
야, 습관기를 여면 장소 설정이 매우 중요하대.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2가지 습관, 3가지 습관을 자꾸 하려다 보면 2-3가지 습관이 자꾸 부딪혀서 한 장소에서 한 가지 활동을 하는 패턴이 무너지게 된대. 그래서 한 장소에선 하나의 습관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대. 이런 식으로 책 피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책에서 읽었는데 하면서 책 소개를 해주는 책 리뷰가 되는 거죠. 친구도 괜찮고 가족도 괜찮고요. 뇌 피셔 말고 내가 읽었던 책 내용을 이야기해보는 책 피셔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꿀팁을 드리자면요, 독서 모임을 활용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 피셔를 할 수 있는 공인된 장소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독서 모임을 찾아보셔서 읽은 책 내용을 바로바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져보는 게 독서 능률을 올리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말하기 실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의 삶을 뒤바꿔버린 독서 스킬 6번째, 짜잔! 마인드맵 정리 독서입니다. 책 한 권의 내용을 마인드맵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하는 건데요. 손으로 써도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 PC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린 영상이 또 있었어요.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런 마인드맵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장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각인 독서법에서도 알려드렸었지만 책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들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페이지가 핵심이에요. 한 페이지 안에 한눈에 딱 보일 수 있다면 이 안에서의 관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의 질이 높아지려면 각각의 이 정보들의 관계들을 연결 짓는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 페이지가 왜 이런 관계 짓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느냐? 만약 이 한 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인간의 뇌는요, 이전 페이지의 것들은 이미 눈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뇌의 이 작업 기억을 사용을 해서 계속 이전 페이지에 있던 것들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이런 작업 기억을 사용해야만 하는 뇌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을 사용한다는 건 기억들은 잊혀지거나 변형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딱 놓고 이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의 이 정보들을 서로 연관을 지으면서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숲을 보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마인드맵이에요. 이런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 마인드맵을 앞으로 좀 심화해서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만 해도 정말 영상이 몇 개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겠죠. 7번째, 빠밤! 컨텐츠 제작 독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야 또 이건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컨텐츠라는 게 별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작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뭔가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시는데요. 그 시작은 미약해도 괜찮습니다. 그 끝은 장대할 것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하나씩 만들면서 나의 독서력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능력 또한 커질 거기 때문에 이 컨텐츠 제작과 독서는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요,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계속 알려주다 보면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게 명확해져요. 메타인지 능력이 상승하게 돼서 제3자의 시각에서 나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책 읽은 내용을 복습하는 효과까지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남들한테 나의 지식을, 나의 정보를 알려주는 활동을 해보는 게 정말 독서에 아주 큰 능률을 가져다 주는데요. 영상으로 만든다면 유튜브에 올려볼 수 있고, 네이버 TV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에 올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글로 만든다면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개인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자신이 읽은 독서 내용들을 말이나 글로 풀어보는 활동을 해본다면 독서 능률이 정말 급성장을 할 겁니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나의 컨텐츠
컨텐츠를 기다리는 팬이 생긴다는 건요, 이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에 정말 전념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일단 성장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팬이 생기는 건 부가 효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장이에요. 과정의 발견이라는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 조윤심 작가님도 예전에 그 300 프로젝트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300 프로젝트 책을 보면서 정말 감명이 깊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100권의 책을 읽고 100명에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100개의 칼럼을 쓰는 것입니다. 이 300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되면 그 첫 시작은 정말 작았지만 나중에 이 300개가 다 쌓이고 나면 그 300개의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책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주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꼭 300 프로젝트까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짧은 글일지라도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글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1분, 2분도 괜찮으니까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혼자만의 이런 북리뷰를 해보는 영상을 찍어서 그냥 자기만의 공간에다가 올린다 생각을 하고, 그걸 꼭 뭐 공개를 해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직 부끄럽다면 그냥 뭐 미등록이라든지 비공개 영상으로 올려놓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일단 이 컨텐츠 제작을 하나의 성장의 도구로 삼아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로 매일매일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를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어떤 식으로 책의 내용을 뭐 요약을 한다든지, 책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된다든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은 어떤 영상을 좋아할지, 어떤 내용을 궁금해할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어떤 나를 브랜딩하는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 능률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부가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빠밤! 8번째는요, 단권화하기입니다. 단권화요.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핵심만 뽑아서 내가 딱 필요한 정보들만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만의 책을 한 권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작게 책자로 만드는 것 또한 단권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단권화라는 말 그 자체는 여러 권의 책들을 딱 한 권으로 만드는 걸 단권화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바인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인더들마다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저의 자기경영 바인더인데요. 이 자기경영 바인더에는 자기관리, 자기경영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을 때 그 책에 있는 핵심들을 뽑아와서 이 한 권으로 묶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만의 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만의 책이 완성이 되는데요. 책 속에 있는 중요 내용들을, 뭔가 그림이 있으면 그림도 그려보고,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필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리고 저의 생각도 적고 필사도 하는 내용들을 적으면서 그 책의 내용만 적는 게 아니라 큰 주제에 있는 책들을 여러 권 모아서 한 권으로 단권화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 주제의 내용들을 이 나만의 바인더 한 권만을 꺼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독서를 하면서 내가 뽑은 그 정수, 핵심의 내용들만 골라서 재독, 삼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요, 꼭 이렇게 글씨로 적는 게 불편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가다 보면 또 이렇게 타자로 쳐서 프린트로 뽑아서 이렇게 끼워 놓기도 합니다. 이게 바인더의 장점이죠. 이게 바로 단권화하기, 꼭 추천을 드리는 독서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방법은 또 제가 따로 영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략히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9번째, 나만의 독서 일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서록을 계속 기록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독서 일지는요, 단순한 독서의 제목만 나열을 하고 날짜만 적어 놓는 그런 독서록의 개념을 넘어서서요, 하나의 어떤 독서 마스터맵을 가지는 것입니다. 연도, 날짜별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록도 해볼 수 있고, 내 평생의 독서의 모든 기록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공간을 가지는 정말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 가시면 매피아라고 여러 가지 마인드맵을 이미 샘플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가시면요, 독서 마스터맵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회원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이런 독서 마스터맵을 다운을 받으시면요, 여기에 날짜면 날짜, 그리고 각 독서별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까지, 뭐 나만의 인생책을 기록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읽고 싶은 책 목록을 따로 기록하는 공간도 있고, 그냥 이 마스터맵 하나만 있으면 내가 지금 기록하는 독서 내용들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좀 어지럽고 좀 불편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드린 이 마스터맵을 스케치북이라든지 뭐 A4용지라든지 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면서 나만의 독서 마스터맵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 또한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빠밤! 10번째! 이번에는 독서 스킬, 독서법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독서의 접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문학과 비문학의 조화 이루기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생책 베스트 10을 올려드렸었는데, 다음번에 또 인생책 베스트 10을 올려드릴 거예요. 소설편입니다. 인생책 베스트 10 소설편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보고 소설이 더 좋냐 비문학이 더 좋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좋습니다. 사실 저의 시작은 소설부터였어요.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저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리고 더 넓고 큰 세계관으로 새롭게 구축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루기 위한 기술들을 자기계발서, 비문학 서적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가라는 이야기는 의미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둘 다 장점은 뚜렷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실 때 소설을 통해서 얻는 그 장점도 누려보시고, 비문학 도서를 통해서 얻는 그 장점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의 인생책 베스트 10 소설편을 통해서 저의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